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졸업자 비빌언덕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새마을금고 중앙의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 처음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에 영상 하단 설명란 더보기란 클릭해보시면 자소서, 면접 비포노트 신청해 주실 수 있는 URL 주소 있으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설명 자료는 합격약국 웹사이트 www.pespam.co.kr 쉽보 꿀팁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게시해 두겠습니다. 기타 자소서 첨삭이나 면접 컨설팅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합격약국 웹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소서 작성을 돕는 노하우를 총정리한 혼자만 알고 싶은 자소서 비포노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항목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소개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지금까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을 함께 기술해달라는 항목입니다. 전형적인 성장 과정 문항이고요. 성장 과정 중에 가치관이 형성된 계기와 이를 발휘해본 혹은 발전시켜본 사례를 중심적으로 기술하는 항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작성이나 신념을 찾게 된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한 명의 직업인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찾아낸 어떤 적성이나 신념, 지원하는 회사 또는 직무가 나의 적성에 부합하는 사유, 그리고 향후 궁극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차례대로 작성해 나가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장 과정에서는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경험이라고 해도 두루뭉술하게 서술하면 안 된다는 거고, 입사 후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주장하기에도 근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에피소드를 함께 써주면서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 예시로 언급되는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나 수치로 드러낼 수 있는 성과 등등이 뒷받침될수록 좋고요. 적성이나 신념을 찾게 된 계기가 강력한 연결고리로서 여러분들이 회사나 직무와 부합할 수 있게 드러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혹은 학창시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인상적인 그 소재를 발휘해본 여러분들의 인상적인 경험, 이런 부분들을 끌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적성과 특징을 가졌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를 해왔는지, 최근에 이 적성을 발휘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점들을 성실하게 기술을 함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DNA라는 것이 이 직장 생활에서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약간 와닿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성장과정 작성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누군가 다투게 되면 중재를 맡곤 했다. 그래서인지 제 생활 통지표에는 교우관계 및 교우간 신뢰 탁월이라는 등의 평가가 자주 등장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준 것이고, 반에서 고집이 세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도 알고 보면 마음이 여린 아이들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런 자세를 견지해 왔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발휘해본 경험이 이제 나오는 거죠. 땡땡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했을 때에도 독불장군은 있었어요. 트럭을 운전하면서 폐기품을 거두는 일을 하셨던 분인데 거친 성향 탓에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많았습니다. 부서 간의 언성이 높아지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저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다가서지 못하는 선배들을 대신해서 저는 매일 퇴근 시간 창고로 내려가서 그분의 불평을 들어드리고 비품을 함께 나르면서 성의를 보였습니다. 제게 신뢰가 쌓인 그분은 이후로 저를 대화의 창구로 활용했습니다. 덕분에 부서 간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의 장점이 무엇이었고 이런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것을 실제로 발휘해본 경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작성을 해주신 거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발휘할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좀 더 세련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의 직무와 연결성을 뚜렷하게 강조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출판 편집자 직무를 선택하신 분이었고 이렇게 엮어냈습니다. 출판 편집자는 여러 사람이 협력을 통해 책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물론 디자이너, 판매 담당자, 인쇄소 등 연관된 사람들과 얼마나 긴밀히 협조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이는 제가 걸어왔던 성장 과정과 평소 갖고 있던 소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직무입니다. 유연한 사고와 태도, 소통을 중요시하게 소중히 여기며 성장해온 진가를 어디에서도 발휘하고 싶습니다. 이런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성장 과정을 쓰실 수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드린 것이고, 작성 가이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소제목으로 본인의 가치관,
영향을 미친 사건, 이런 부분들을 요약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로 간략한 성장 과정과 성장 과정이죠. 성장 과정과 함께 본인의 가치관을 먼저 두 가지식으로 밝혀 놓으시고, 두 번째로 가치관을 발휘했던 특정 경험 혹은 이런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어린 시절의 결정적인 사건, 에피소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해당 가치관이 지원하는 업무나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필요한 이유, 그리고 향후 업무 적용에 대한 기대감, 포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직무 내용과 왜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부연 설명해 줌으로써 작성을 마무리해 주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항목 가볼까요? 자, 두 번째 항목은 중앙회에 지원한 동기, 일하고 싶은 업무와 그 수행을 위해 본인의 준비된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항목입니다. 지원 동기 묻고 있고, 직무 파악 노력이나 역량, 강점 등을 묻고 있죠.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산업이나 회사, 직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발생한 관심, 호기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좋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일하고 싶은 업무를 밝히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직무 지원 동기와 포부, 비전, 이런 부분들은 빠지지 않고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산업에 대한 관심이든 회사에 대한 관심이든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설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본인의 관심을 끌었던 사유라는 것은 최근 행보를 통해서 확인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이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던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나의 관심 혹은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직업 가치관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면, 나는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경험들이 있고 학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고, 최근 그 중에서도 특히나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이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의 관심과 밀접하다, 나의 가치관과 부합한다. 그래서 본인의 희망 직무와 역할, 나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 이런 업무들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입사 후에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점을 이루어내고 싶다. 이렇게 쓰시는 것이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해도 역시나 같은 식으로 작성을 해주실 수 있고, 직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아예 출발을 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경험, 학습 결과, 최근 행보를 통해서 관심을 키우게 된 일, 그리고 본인의 역할 기대, 입사 후 포부,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형태를 띄는 것은 맞지만, 일단 두 가지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 나는 지원한 겁니다. 혹은 무엇을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두 가지식으로 밝혀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직관적 경험이나 학습 결과라는 부분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문항에서 묻고 있는 게 굵게 두 개죠. 지원 동기를 묻고 있기도 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본인의 준비된 점을 나눠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앞부분에서 이 부분이 생략되고, 별도로 뒷부분에서 본인의 준비된 점을 이야기하실 때 같이 설명돼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원 동기를 설명할 때는 생략을 하실 수도 있고요. 글자 수가 적은 만큼 여러분들이 배분을 잘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단순한 지원 동기보다는 앞으로 하고 싶은 업무, 그리고 직무 역량,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00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분량을 굳이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업무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이 무엇이다, 어떤 준비들을 해왔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시는데 좀 더 많이 분량을 할애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세금 중에 특성이 있죠. 자생적인 협동조직이라거나 지역 영세민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라거나, 이런 부분들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의 역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나의 공감 혹은 나의 직업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지원 동기를 설명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좋은 설명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의 완성은 저는 입사 후 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잊지 말고 반드시 입사 후 포부를 밝히시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원 동기를 쓰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직업 가치관과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뚜렷한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본인의 평소 직업 가치관을 먼저 밝혀주시고, 최근의 세금 중의 행보,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서 평소 나의 직업 가치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겠다는 확신, 자신, 기대감이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들을 해낼 수 있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을 통해서 동반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나의 오랜 직업 가치관이었고, 세금 중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때문에 나의 직업 가치관에 가장 맞닿아 있는데, 최근 세금 중의 행보를 보니 어떤 전략들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세금 중에서 어떤 직무 수행을 통해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겼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 기대감이 있습니다 라고 밝힐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가 나와야겠죠. 이 부분은 직무 역량을 드러낼 수도 있고, 차별화 강점을 얘기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혹은 세금 중이라는 이 산업군, 회사, 직무 파악을 위한 여러분들만의 학습 활동, 그리고 직간접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다양한 채널, 그리고 다양한 노력 과정을 설명하시는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 측면에서 본인이 가진 직무 역량이 무엇이다, 이런 점들을 내가 얼마나 다양하게 쌓아왔고 다양한 채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연구해왔는지, 학습해왔는지를 강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지원 동기를 밝혀냈던 만큼 이 지원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갖추어온 노력, 혹은 산업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또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울인 모든 노력,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다 써주실 수 있고,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는 뭐 개조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를 나눠서 설명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텐데, 사실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개조식으로 나누시지 않고 나는 다양한 이 학습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노력해 왔다, 이렇게 쓰시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600자를 다 써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퇴고 과정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써놓은 이 본문 내용이 결국은 왜 세금 중이냐, 왜 이 직무냐, 왜 나여야만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제시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좋은 지원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제대로 작성된 지원 동기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다른 기업 자소서에 그대로 갖다 붙여도 만약 말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코 좋은 지원 동기라고 할 수 없고요. 뭐 여러분들 쓰는 표현 중에 최대의 만족을 이끌어내겠다, 혹은 따뜻한 금융을 펼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부분들 지양하시고 글자 수가 적은 만큼 알차게 배분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3번 항목 가볼게요. 자, 세 번째 항목은 자신이 참여했던 그룹 프로젝트, 과제 등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라는 항목입니다. 4박자밖에 안 되죠. 일단 여러분들 경력기술서를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항목에서 우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직무를 위해 준비해왔다는 점 등을 조금은 다양하게 펼쳐왔다면, 이번 항목에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역량을 뚜렷하게 발휘를 했던 것들을 강점을 어필한다는 생각으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무별 업무 내용과 최대한 연관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고르시는 것이 좋겠죠.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본인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은 프로젝트 중에 본인의 역할과 함께 본인이 세금 중에서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어필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만약 쓰게 된다면 프로젝트의 주제가 무엇이었고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특정 분야를 수행하면서 내가 이해한 점은 무엇이었고,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툴은 무엇이었고, 이 정도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합적으로 나의 뚜렷한 강점은 무엇이고, 입사 후에 이것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적용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등등을 포함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글자 수가 많았다면 협업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나만의 어떤 업무 태도나 자세 등을 배웠다, 이런 부분 등을 드러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글자 수가 작기도 하고요. 업무 태도나 자세 같은 부분은 1번 항목, 가치관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었던 항목이고, 또 5번 항목에 보면 자유롭게 또 풀어낼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3번 항목에서는 뚜렷한 직무 강점, 차별화 역량, 이런 부분 등을 좀 집중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석을 두고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4번 항목 가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최근 금융 이슈 중 한 가지를 소개하되 선택한 이유까지 기술을 하고, 그 이슈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각각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최근의 금융 이슈 당연히 디지털 혁신, 언택트 환경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환경 대응 이런 주제를 골라내실 수 있겠죠.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관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주제 제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힌트를 얻으시려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신년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전문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 쭉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금융 이슈는 물론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 입사후 포부를 작성할 때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년사를 좀 정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주요 내용만 보면 어쨌든 첫 번째로는 자산 200조 원을 달성하겠다. 이 안에 담긴 뜻은 우리가 비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자생적인 협동 조직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는 포부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 현재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 지원 동기 뿐만이 아니라 최근 금융 이슈 얼마든지 엮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힌트를 좀 얻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추천 주제를 좀 발라내자면 이런 부분들이 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택트 시대 금융 환경의 변화 및 세금 중의 대응,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핵심 기술과 세금 중의 활용 전략. 세 번째로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세금 중의 고민. 서민금융,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세금 중의 상생 전략.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뽑아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들은 금융산업 전반에서 자소서 문항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고, 국민은행을 써보신 분들은 다 내용이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노력 등, 또 언택트 환경과 관련해서는 국민은행 자소서 항목 해설을 보시면 좋을 텐데 이 부분도 역시 합격약국 게시판에 함께 게시를 해두도록 할 테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 보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기타 특별히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400자로 쓰라는 내용이고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4개 항목을 거쳐서 미처 밝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항목이고, 예를 들면 성격의 장점과 발휘 경험, 또 협업 과정 내에서 본인의 역할, 자발적으로 세운 목표와 성과 달성 경험, 입사 후 포부 및 성장 계획, 본인을 채용해야만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드러내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역량, 지식, 기술, 태도 측면에서의 강점 등을 이 부분을 통해서 드러내실 수 있다. 그래서 400자밖에는 안 되지만 어쨌든 앞에서도 분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땡큐 문항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개 항목을 여러분들께서 글자 수는 좀 작지만 집중하셔서 작성하신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고요. 빠르게 쓰시고 퇴고 과정을 여러 번 거쳐 나가시면서 완성도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 할 수 있다잉.